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부족탐구 생활에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되셨는데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경다양성지지 모임 세바다의 대표 조비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세바다는 신경다양성을 지지하는 국내 최초의 단체로서 자폐인과 정신장애인 그리고 신경다양인의 연합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대표를 하고 있고요. 재작년 오티즘 S4에는 출연을 했지만 올해에는 출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단체원들과 함께 지금 그 행사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족 탐구 생활이잖아요. 본인은 어떤 부족인지 그 부족명이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질문지를 사전에 받았는데 받았을 때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 부족이 특성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부족이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우리의 특성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역시 좋아하는 게 뚜렷한 부족,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비장애인으로서 되게 궁금했던 게 정신장애와 자폐 스펙트럼을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머리로 하잖아요. 그 두뇌에서 일어나는 장애고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신장애는 그 생각의 선호도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좀 더 상상과 공상의 세계로 펼쳐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그 창의성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이 독특한 그런 분들이 정신장애인에서 나올 수 있고요. 자폐성 장애는 좀 더 현실적인 주제에 주목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애 예술가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장애 예술가의 그림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많은 게 대부분이고 또 자폐인의 그림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물이나 어떤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그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신장애랑 자폐성 장애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인데요. 또 정신장애랑 자폐성 장애가 그 특별한 자극을 받으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요. 뭐 그 반응은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어찌고 보면은 좀 힘든 반응,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신장애는 누가 나에게 고백을 했어. 그럼 나 좋아하나 봐. 이거에 빠져서 이 천국을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폐성 장애는 누가 나에게 막 시계를 줬는데 그 시계가 나에게 인상적이었다면 맨날 시계만 보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정신장애는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의도치 않게 다른 분들에게 조금 특별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요. 자폐성 장애도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빠지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글자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한자 다 읽고 다녔는데 그 부모님과 같이 가다가 그 한자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글자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그대로 길을 잃을 뻔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장애나 자폐성 장애도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다 보니까 그런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도 힘든 영향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본인의 부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제 방향을 가질 때 속상한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정신장애랑 자폐성 장애는 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양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모두 민감한데요.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조금만 서툴리면은 사람을 찌른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친다,
이상한 생각을 갖고 남을 멀리한다라는 그런 편견에 마주할 때 가장 두려운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 편견을 따라서 그렇게 될까봐 많이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을 괴롭힐 것 같은, 그러니까 자폐인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폐인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그런 점에서 그 자폐인과 그 가족이 원치 않는 송사에 휘말린다든지, 그로 인해서 자폐인은 특수학교에만 가야 된다라는 편견이 생기는 점도 굉장히 두려워요. 또한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특수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냥 그 통합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저의 경우에는 뭔가 자폐 특성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어려웠어요. 사실 물론 자폐성 장애도 그렇고 정신장애도 그렇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은 막 쥐잡듯이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화해잖아요.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비장애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우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생각이 달렸음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비장애인 여러분도 장애인분들을 그냥 뇌신경이 남들과 달라서 생기는 그런 다름일 뿐이라고 이해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했어요. 네, 매체에 이제 본인과 본인의 부족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올리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본인의 삶이나 이런 거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다 준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 장애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조금 더 쓰고 또 쓰고 고치고 때로는 비판에 직면하고 그 비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어떤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제 자신의 주장을 자신 있게 펴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결국에는 자폐 당사자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자신의 가장 솔직하고 깊고 당당한 목소리를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오티즘 엑스포잖아요.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작년에도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약간 네. 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하셨어요. 네. 해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부스나 행사가 있었나요? 여러 많은 부스를 봤는데 다들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성심성의껏 맞아주셔서 정말 저는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부스가 마음에 남아요. 소소한 소통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이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정보로 가공해서 그 편집을 하는 회사가 소소한 소통인데요. 거기서 최근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서를 쉬운 정보 번역해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봤는데 정말 IT 업계가 사실은 외국에 보면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친해지고 친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소통의 번역 문서를 계기로 한국의 IT 업계가 좀 더 자폐인, 신경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열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사실은 뭐 사심꽃 에스터스를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ASD 당사자 네트워크가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ASD 당사자 네트워크는 좀 투쟁에는 조금 더 비판적이지만 그 대신에 당사자들이 단지 즐겁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모토로 삼는 그런 당사자 모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이사님이 그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함께하는 회원수가 벌써 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보다 3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깨달았던 게 우리도 너무 투쟁만 해서는 안 되겠다. 투쟁도 좋지만 좀 더 우리 모임이 당사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겠다. 당사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모임과 신경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하고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임의 모든 가치에는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과 본인의 부족 인식을 조금 새로 고침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어떤 부분을 좀 새로 고침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냥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부족들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새로 고침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무결하다거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건 사실 비장애인과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모습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같은 모습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평범하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혹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발달장애인도 정신장애인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존재가 되길 바라고 뭐 누군가의 도움을 특별하게 원하거나 필요하다거나 그런 존재로 바라봐 주시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인간 조미정 또 리얼리즘 인간 조미정으로서의 앞으로의 꿈이 있나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장애계 입문하기 전에는 제가 국문과에 나왔어도 제가 글을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글을 잘 쓰고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글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장애계 입문하고 칼럼니스트가 되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꼭 장애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우리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족탐구생활 시청자분들 굉장히 다양한 부족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탐구생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뜻깊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좀 더 당사자 친화적인 발달장애 행사가 열려서 발달장애 당사자들 좀 더 마음 편하게 행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티즘 S4도 좀 더 다양한 당사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희 부족탐구생활 또 놀러와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미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